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 도로가 붙어 있어야 그 땅이 대지로서 인정을 받고, 대지로서 인정을 받아야 바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들을 보통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맹지를 사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맹지를 사서 이제 건축물을 짓지 못하면 그 땅 뭐에다 쓸 겁니까?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뭐 야적장 외에는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들 땅을 구입하고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또 근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보통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땅에 가장 허가 내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기본적인 도로에 대해서, 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대지라는 것은,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일단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데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내 땅이 붙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4m 이상의 도로, 4m 미만의 도로, 또 4m 미만의 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에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붙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 폭, 내 땅이 붙어 있는 이 폭이 바로 4m. 4m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4m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땅에서 일정 부분을 잘라내더라도 내 땅을 희생해서라도 4m 도로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4m 도로가 확보가 돼야 앰뷸런스도 마음대로 가죠, 소방차도 마음대로 가죠, 경찰차도 마음대로 가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 4m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고, 최소한 4m 이상은 이제 접해 있어야 대지로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그 달동네 같은 데 가면 4m 폭이 미만이기 때문에 차 한 대 지나면 마주 오면 차가 못 지나가요. 저쪽에서 차 오면 벌써 겁나요. 한 대 오면 안 왔으면 좋겠고, 이 마주 가면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4m다라고 나라에서 정해준 거죠. 정해줬는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4m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는 이런 도로에서 떨어진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맹지가 되는 거죠. 맹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맹지에서 탈출하려면 바로 4m의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m 도로에 2m는 붙어 있어야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는 땅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허가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물을, 이 건물을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건축물을. 예. 요런 것이 이제 맹지에서 탈출하고, 요런 것이 이제 요런 것이 바로 4m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대지의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m 미만의 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4m 미만의 도로, 이 도로 폭이, 요 폭이 4m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이 도로 중심선, 이 중심선에서 2m씩 후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2m씩. 그러면 내 땅이 여기 있고, 또 친구 땅이 여기 있어요. 내 땅이 여기 있고 친구 땅이 여기 있으면 이런 땅들은 이만큼을 내 땅이지만 도로로 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나도 이만큼은 내 땅이지만 도로로 내줘야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친구가 쓸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이 폭을 4m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이라는 거죠. 건축법의 도로 기준이라는 거죠. 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땅이 여기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 땅이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폭이 2m예요. 2m다. 그러면 이 도로 중심선에서 2m, 또 이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2m를 후퇴해서 4m를 만들어 줘야지만 비로소 이것이 4m 폭을 가진 도로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2m 후퇴하니까 이만큼 후퇴해야 돼요. 또 이쪽도 2m 후퇴하니까 이만큼 후퇴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땅이 내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는 요만큼 쓰고, 요 빨간 대지에서는 요만큼 쓰는 거예요.
이만큼 버리는 거예요. 4m 도로를 확보해서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만큼 도로로 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 도로를 4m 폭을 확보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이 땅을 이제 산다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구입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이고 요 부분이 뭐 10평이에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110평을 샀는데, 실제로는 110평을 샀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땅은 얼마예요? 90평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맡을 때 90평에 해당되는 그 대지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 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평만큼은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을 살 때는 10평만큼 도로로 내줘야 되니까, 전체 땅이 100평으로 봤을 때 도로 내줘야 되는 부분이 10평,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90평,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실제로 내가 사는 땅은 이 전체가 이제 100평이라고 쳐요. 실제로 내가 사는 땅은 90평밖에 못 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10평만큼은 반값에 사든가 30%의 가격에 사든가, 도로니까 사실 도로로 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저렴하게 해서 이제 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엔 이것이 전체가 싸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도로로 내줘야 되는 부분을 버려야 되는 땅이라고 하면 실제로 전체가 싼 것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제 세 번째는 4m 미만의 도로인데 경사지 철도 하천에 인접해 있는 땅은 여기서부터 4m인 거예요. 자, 4m 미만의 도로의 땅이 또 있는데, 4m 미만의 도로가 또 있는데 이쪽이 인접해 있는 곳이 철도 하천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m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2m 도로가 있다고 쳐요. 여기는 하천이고, 하천이면 이 2m 땅에 인접해 있는 나의 땅이 있다고 칩시다. 100평짜리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2m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에서는 이 도로 폭을 4m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m만큼 이만큼 도로를 확보를 해서 내 땅을 내주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만큼은 도로로 또 내놔야 되는 땅이잖아요, 이만큼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아까처럼 여기 90평이 된다, 그럼 여기가 뭐 10평이 된다 치면, 실제로는 내가 100평을 샀어도 이것이 결국에는 90평 상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90평 상급밖에 10평을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바로 2m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으면 이쪽이 하천이다 그러면 이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바로 4m를 확보하라, 4m를 확보를 해라 라는 것이 바로 건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4m 도로에 이 접해 있는 부분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땅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사항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땅을 살 때 이것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법규도를 모르고 이제 땅을 샀다가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의 일부를 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체를 싸게 샀어요, 이분이. 근데 실제 건축 허가를 내다 보니까 도로로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버릴 땅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땅을 버리는 땅이 되면 그 땅을 빼고 나니까 실제로 산 금액을 따져보니까 남들은 100만 원이면 사는데 나는 120만 원 줬다 이거예요. 20% 더 비싸게 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거의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반 땅 사서 이렇게 내 집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사항들 알고 있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또 모르고 있으면 또 크게 또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도로에 대해서. 또 비도시 지역으로 나가면 또 도로 조건이 또 달라져요. 또 시골이나 이런 쪽에 개발행위 쪽으로 가면 도로의 조건이 또 달라져요.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지금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건축허가 기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건축허가에서도 도로 조건이 이거 말고도 도로가 두 개가 만날 때 이 가각전제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예각으로 붙어있는 도로들은 상대방이 오는 차들을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코너 돌아갈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건물을 좀 잘라서 시야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법도 있고요. 도로도 이제 도시계획 도로냐, 도로법상 도로냐, 고속도로냐, 또냐, 지방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주유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이 길게 막 20-30m 정도 이게 진입 차선이 있고, 또 나올 때도 이 출차하는 차선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조건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차 하나하나씩 이제 또 알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조건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